안녕하세요. 민족 주식사관학계 부이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장 어저께 12월 24일이었죠. 이 미국장에 대한 분석하고 우리 26일 날 우리 장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오늘 좀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선주 지금 어떻게 될 건가 되게 궁금해하세요. 지금 뭐 대선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뭐 더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뭐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대비해 갖고요. 오늘 대선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 저번에 이미 대선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드려서 대선주 특집을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고 지금 위로 올라갔다 조정을 주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시점에 이제 궁금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하나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100% 맞지는 않아요. 시장이라는 건 예측과 대응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예측이 일단 어느 정도 가설이 맞아야지 뭐 대응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가설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위해서는 좀 구독자 여러분들 그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고 요 자막도 꼭 좀 읽어주세요. 먼저 미국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장은요. 미국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부러울 뿐이죠. 그렇죠? 미국장은 다우가 이렇게 빠졌어요. 121선까지 빠져도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뭐 저가 매수세 유입. 나스닥 뭐 바로 또 신고가 돌파하겠어요. 잘못하면 S&P 500도요. 반도체 우리랑 가장 비슷하다는 반도체도 우리는 지금 61선도 못 가고 있는데 우리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뭐예요? 우리 장 이거예요. 이거하고 비교가 되십니까? 지금 차트가 어떻게 비교해 드려야 되나? 이렇게 비교해 드려야 되죠. 이렇게 놔야 되겠죠. 이게 잘 안 되네. 이렇게 좀 높이 놓을게요. 이렇게만 놓을게요. 이렇게만 놓아야지 차트가 보여. 비교해 보세요. 61선이 쭉 무슨 뭐 가지 축 늘어지듯이 이렇게 처지고 있어요. 121선도.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61선이 위에 가 있고 우리랑 가장 비슷하다는 반도체입니다. 그 우리 장이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거예요. 뭐 더 말씀드리면 뭐하겠습니까? 환율이 제일 걱정이죠. 환율을 뭐 돈을 얼마를 갖다가 환율 방어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다 우리 피 같은 돈입니다. 그게 국민연금 돈이든 뭐 어느 돈을 쓰든 간에 다 우리 피 같은 돈들이 지금 어이없이 나가는 거예요. 어이없이. 저거 우리가 다 국민 5천만이 대대로 갚아야 될 돈입니다. 저거. 아무튼 얘기하다가 좀 환율 때문에 좀 화가 났는데요. 또 환율이 잡혀야 돼요. 환율이 뭐 1560, 1460, 1500원 가겠다는 소리 진짜 나오겠어요. 실제로 뭐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겠어요. 제가 무역을 안 하지만 상당히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얘기 그만하고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드린 거 아니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런 얘기 드리면 안 되죠. 안 생길 것 같죠? 좋은 일 반드시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장은 이제 어제 조기 종료했잖아요. 그 조기 종료하니까 사람들도 거래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거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가 어저께 뭐 7% 이상 급등했죠. 현대차가 선물을 줬잖아요. 현대차 충전기를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전기차 충전기가 테슬라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더 잘 팔리겠죠. 감수하고 현대차가 제가 볼 땐 조금 분위기를 잡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장 후반에는 어저께 그 기술주들이 주도하면서 산타랠리를 벌이고 있는 중에 장 후반에 또 상승하던 구체금리까지 하락을 해갖고 지수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보신 것처럼 다우 0.91, 나스닥 1.35, S&P 1.10. 그다음에 뭐 잘 안 보는 거지만 러셀 지수도 뭐 지금 1.0, 반도체 지수 1.07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아무튼 뭐 어저께 테슬라는 현대차가 이제 그 테슬라 북미 충전 표준으로 전기차 기본 충전 기술을 전환한다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4, 4분기부터 현대차 모든 전기차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충전 커넥터 이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랑 같이 쓰는 거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테슬라한테는 실질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중국산 반도체 조사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는 뭐 상대적으로 또 좋아지는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양자 컴퓨터는 잘 나간 것도 있어요. 아이언 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날 떨어졌으니까 올라왔고 리게틱 컴퓨팅도 올라갔고 시스키도 올라갔는데 뭐 디에이브 퀀텀 뭐 이런 것들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특징적인 종목은 이제 우주개발 관련 종목군이 상승을 했어요. 인투이브 머신, 그쵸? 그 다음에 로켓랩, 뭐, 세텔로직, 플래닛랩,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해서 우리 장을 보면 이제 테슬라가 상승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테슬라가 근데 이번에는 전기차 때문에 상승을 한 거예요. 자율차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차 전지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주항공주가 이제 미국장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주, 그 다음에 드론주도 또 상승을 했어요. 이런 종목들이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는 미국 장도 혼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 건 미국 천연가스 값이 급등을 했어요. 전쟁 나지 않았죠. 전쟁 나지 않고 급등을 하면 뭐 어떤 종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피팅 업체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돼. 조선, 그렇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고 이걸로 종목을 들여서 수익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없는 분은 들어오세요. 무료입니다.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보면 주소 있어요. 누르고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기사, 리딩, 뭐 다양한 서비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장 뭐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자, 뭐 지금은 대장주가 뭐예요? 오리엔트 전공이죠. 오리엔트 전공이 지금 이재명주 대장주입니다. 근데 이제 오리엔트 전공은 일단 분석을 뒤로 할게요. 지금 과거의 대장주가 뭐였냐면 동신건설이었어요. 동신건설. 그럼 동신건설이 여기서부터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끝난 거냐? 여기서 또 쫓아가다 불리는 거 아니냐? 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뭐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겠느냐? 언제까지 가겠느냐? 등등등. 전에 언제까지 가겠다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신건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선주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신건설이 지금은 대장주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리엔트 전공이 대장주인데 아무튼 과거 대장주 동신건설이 이제 FM은 되겠죠. 요거를 기본으로 해갖고 위에 대장주, 밑에 쫄병주들을 공략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걸 일봉으로 하면 여기 한 번에 보기가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자,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 선거일이 언제냐면 22년 3월에 선거였습니다. 22년 3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움직였나 한번 보시죠. 쭉 보세요. 22년 3월인데 한 2년 반 전부터 2년 반은 아니고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움직였죠. 3,380원이 최저가였고 여기가 보통 한 5,000원 정도 했었어요. 5,000원 정도 하던 종목을 처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5,000원 정도 하면 어디까지 올렸어요? 17,000원까지 올린 거예요. 별로 안 올린 것 같죠? 17,000원 올렸어요. 요거를 이제 보통은 대선주에서 5,000원에서 3배 정도, 3, 4배 정도 올리는 거는 대선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도 그렇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얘기가 또 100%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대선주는 과거에 여기 5,000원 하던 종목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61,900원 갔으면 10배도 넘게 간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기간이 길 때요. 근데 이 10배를 넘게 가는 기간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올렸다고 치면은요. 6월 말이니까 7월이라고 보죠. 7월이라고 그러고 여기 최고점이 언제예요? 4월에. 그러니까 불과 한 9개월 만에 10배를 간 거예요. 9개월 만에. 9개월 만에 10배를 갔죠. 9개월 만에 10배를. 그러니까 10배를 가게 되는 이 기간을 한번 보죠. 자, 처음에 5,000원짜리를 한 17,000원 대략 보면은 3배, 3, 4배 정도 올렸어요. 올렸죠. 이거를 보통은 테스트 마켓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파동이라고 그래요. 테스트 파동. 제가 대선주는 잘 압니다. 그래서 대선주 이건 테스트 파동을 보통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있는지. 그 테스트 파동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테스트 파동이 끝나고 나서 테스트 파동이 언제 끝났어요? 8월 10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올릴 때까지는 얼마냐면은 11월 말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3개월 반, 거의 3, 4개월을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간은 이거를 참조하면 안 되겠죠. 지금 내년도 대선 시계추는 모르지만 22년 3월에 했던 게 내년도 24년도 3월에 할지 25년도 6월에 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또 뭐 최악으로 안 할 수도 있죠. 최악으로. 그건 최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게예요. 발견하면 그게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법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기법들은 제가 유료방엔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도 가끔씩 드리잖아요. 다 여기 드리면은 다른 방 리더들이 와서 그거 다 갖고 가면 저는 뭐 노하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하우라는 거는 또 잃어버려도 상관없는데 그게 보편화돼 버리면은 주포들이 그대로 합니까? 그대로 가면 개미들이 다 쫓아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편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특정된 분들한테 그러니까 유료방에 주로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다 오픈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민족주식사관학교 구독자 여러분들 다 하셔도 돼요. 근데 보편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편화돼도 될 만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요. 제가 갖고 있는 기법 뭐 이런 것들은 유료방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7,000원 같은 게 여기 저가를 보면 얼마입니까? 9,900원. 지금 어떻게 돼요? 4, 50% 하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4, 50%. 정확히 50%는 아니죠. 아주 꼭지에서 사서 꼭지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꼭지라고 보죠. 17,700원이 여기 저가가 어떻게 됐어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7,700원 마이너스 1005 뭐 감산으로 해도 되는데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나누기 17,700원을 하죠. 왜냐면 좀 위에서 내려 43% 정확히 43% 지점에서 반등을 주기 시작하죠. 이게 29% 요게 이제 38%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 10,000원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갔어요? 여기 고점이 56,000원. 5배 반이 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 3, 4배 가고 여기 5배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 4, 50% 조종한 수치에서 5배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1차 파동입니다. 봄파동 1차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55,600원이에요. 여기 저점이 얼마예요? 33,600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56,600원 마이너스 33,600원은 나누기 55,600원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다시 40% 정확히 조정을 줬죠. 제가 말씀 4, 50%라고 그래요. 40% 조정을 정확히 줬어요. 기간은 뭐 지금 의미는 없다고 치지만 기간은 어떻게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0주 조정.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올리게 되는 거예요. 40% 조정을 주고. 그럼 이게 3만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34,000원. 34,000원이요. 아까 36,000원으로 계산했는데 그러니까 41, 2%가 될 거예요. 34,000원인데 34,000원에서 고점이 어떻게 돼요? 6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봄바닥은 얼마 돼? 두 더블 보낸 거예요. 여기서 더블. 여기서 3, 4배. 여기서 5배. 여기서 더블. 조정은 어떻게? 40%, 50%. 40%, 50%. 테스트 파동 다음에 봄파동은 어떻게? 봄파동 때 5배. 사실 5배 넘죠. 이것까지 계산하면. 이게 지금 67,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10,000원이니까 이게 6배예요. 사실 6, 7배. 그 여기서 다시 더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봄파동 1, 테스트 파동, 봄파동 1, 봄파동 2 끝났죠. 여기서 뭐 계속 가는 듯해요? 못 가는 거죠. 봄파동 2가 끝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여기서 이거 쌍봉을 때리고 뭐 가는 듯 해도 계속 남은 매물들 털어야 되잖아요. 여기 주포들 갖고 있는 매물들 터는 작업들이에요. 이렇게 털어도 주포들이 다 털 수가 있나요? 다 못 털어요. 다 못 텁니다. 다
다 못 터니까 이제 쭉 여기서 조금씩 터는 거야 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보통 우리가 파동 이론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어떻게 해? 이거 1파동 상승 1파 이걸로 그려줄게. 엘리어트 파동 제가 지금 부르는 대선 파동하고 엘리어트 파동은 틀린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 5파 하락 5파가 상승 5파 가면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락 1파가 되죠. 하락 1파 상승 2파 그래서 상승 잠깐 올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하락 3파 상승 3파 그 다음에 하락 5파는 쭉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게 파동을 하는 거고 제가 부르는 파동은 개념은 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죠. 이거를 전 테스트 파동, 본파동 1, 조정파, 본파동 2, 조정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끝난 거예요. 이건 다시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중간중간 이렇게 올리면서 물량들을 터는 거예요. 갖고 있던 물량들 털고 그 어떻게 돼요? 실제로 대선은 3월 초에 일어났는데 1년 전에 끝났어요. 1년 전에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1년 전에 끝났어요. 1년 전에 끝나고 여기 3월달 선거 있을 때 잠깐 올려줬죠. 갖고 있던 물량들 이때 다 털어버린 거예요. 다 털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다 털은 거예요. 물론 이거 전부 다 제가 이제 발견하고 뇌피셜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 뭐 주포들 내가 통장을 본 것도 아니고 주포를 본 적도 없고 뭐 알 수도 없죠. 다 턴 겁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다 물량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만 보시면 테스트 파동 때 거래량이 들어오죠. 거래량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죠. 본파동 때 1파에 사실은 다 팔아요. 다 팔아요. 팔렸죠. 본파동 2파동 때 이거보다 파동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들어온 물량을 여기서 정리하는 거예요. 올려서.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파동 때 많아요. 그렇죠? 자, 이 종목을 뭐 다른 종목 하나 볼까?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스타코 같은 거 좀 다르게 됐죠. 다른 거. 얘네들은 좀 다르게 롤링을 했어요. 이건 다르게 롤링을 했고. 아무튼 뭐 다른 종목을 에이텍을 볼까요? 에이텍을 봐도 비슷하게 좀 다르게 롤링했죠. 동신하고는 다르게 롤링했어요. 근데 다르게 롤링한 것 같아도 이걸 전 테스트 파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에이텍이요. 에이텍도 테스트 파동한 거예요. 테스트 파동 어디에요? 여기라고 그러죠. 8,000원이라고 그러죠. 어디까지 올렸어요? 16,000원. 2배 올린 거예요. 테스트 파동. 그 다음에 조정 어디 있어요? 조정을 싹 지워야 되겠죠. 여기 조정은 이거는 한 40% 조정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0,000원부터 한 4배 올렸죠. 대장주가 아니니까. 그때 동신건설이 대장주니까 이건 그거보다 약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대장주가 아니니까 대장주만 본파동이 2번 있어요. 대장주 아닌 건 본파동이 없죠. 테스트 파동, 조정, 본파동.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쭉쭉 있는 거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보다 높은 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어트 3파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나서 어떻게 돼요? 21년 3월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물량 턴 거예요. 갖고 있던 물량들. 여긴 고점에서 털었죠. 비교죠. 아까 동신건설하고 비교하면. 왜냐하면 여기는 본파동 2가 없었잖아요. 반면에 동신건설은 본파동 2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여기까지 다 털었잖아요. 그렇죠? 에이텍도 아까 보세요. 항상 보실 때 차트만 볼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에이텍 보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테스트 파동 때 나왔죠. 테스트 파동이 있었잖아요. 본파동 때 다 털었죠? 본파동 때 다 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해요? 물량. 조금 털고, 있는 거 털고, 끝난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좋아.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여기서부터 뭐 2022년 3월부터 하락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신건설이 이번엔 대장이 아니에요. 또 대장을 가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요. 그렇죠? 동신건설이 지금 대장이 아닌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게 무슨 뭐 테스트 파동이다. 요게 테스트 파동이다. 요게 테스트 파동이죠. 왜 테스트 파동이냐? 왜 이게 테스트 파동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테스트 파동. 왜 테스트 파동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잘 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물량에 대한 거.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테스트 파동 아니냐.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거래량.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작년 10월에 9월 10월에 테스트 파동을 한 거예요. 이게 선거가 원래는 지금 내년이 아니잖아요. 27년이에요. 2년 더 뒤에. 그러니까 여기 테스트 파동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선거를 26년 한 봄에는 끝나야 돼요. 모든 선거 대선주는 원래대로 했다 그러면. 그럼 봄 파동이 지금부터 해서 지금 한 번 하고 내년 한 6월쯤 한 번 해서 끝내려고 그랬던 거죠. 그다음에 마무리 파동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이게 어떻게 테스트 파동이 들어온 거예요. 테스트 파동. 그럼 테스트 파동을, 왜 테스트 파동이 중요하냐면 테스트 파동이 소위 주포들의 단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종목을 단가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단가를 봐야 돼요, 이거? 단가를. 여기 봐야죠, 단가를. 그죠? 단가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단가를 본다 그러면 대강 요 정도가 단가예요.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잘 집히지가 않네요. 맨 밑에서 모았을 리는 없고요. 이 정도를 단가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볼 때는 한 8, 9천 원. 8, 9천 원. 8, 9천 원. 8, 9천 원이 아니죠. 제가 여기가 보니까 12,000원 정도를 봐야 돼요. 이 테스트 파동에. 근데 테스트 파동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이 어떻게 돼요? 이게 2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이 어떻게 돼요? 여기 저점이요. 12,000원, 3,000원이에요. 여기 저점이 볼까요? 14,000원이에요. 14,000원. 그러니까 22,000원에서 14,000원이니까 (36% 조정을 준 거예요. 아까 말했죠? 40%에서 50%. 그러니까 지금 22,000원 여기를 만나, 이 테스트 파동이 잠깐 사이에 끝나진 않고 여기까지 끌고 간 거죠. 여기까지 끌고 간 거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31,850원으로 봐야 돼요. 32,000원 보고 쉽게 계산하죠. 뭐 17,000원. 이거 뭐 중요한 거 14,000원. 그러니까 32,000원 마이너스 14,000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32,000원을 하니까 이건 한 50% 이상 조정을, 50% 조정을 했죠. 50% 조정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때는 뭐예요? 50%까지 조정을 한 거예요. 50%까지 조정을 하고 14,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73,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73,000원이라고 잡죠. 저 위에 거 빼더라도. 그러면 이거 얼마 간 거예요? 얼마? 4배 간 거예요. 4배. 그쵸? 4배. 4배, 5배 간 거예요. 아까 대장주 아닌다면 어떻게 가요? 10배씩은 못 가죠. 동신건설은 이게 지금 다 간 거예요. 거의 다. 이거 이상 가기 어려워요. 그럼 끝났나요, 여기서? 여기 물량이 이만큼 나왔죠. 테스트 파동 때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 보세요.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쵸, 물량이.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물량이. 뭐 여기 좀 팔았다. 이거 안 파는 거죠, 다. 이게 지금 여기 다 안 나왔잖아요, 들. 그러면 최소 요 정도 물량이 한번 이거 주봉입니다. 더 나와야 돼요. 요 정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떨어뜨리면서 나오겠습니까? 올라가면서 나오겠습니까?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류는 이렇게 갔지만 지금 조정을 주고 지금 조정 자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가 조정 자리인지 조금 더 미친지 몰라도 한 4만 원, 최악 4만 원 정도까지 지지하면은 다시 한번 가서 쌍봉을 만들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이 언제 되느냐?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뉴스들도 봐야 되겠지만 이게 한 1월에 끝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아까 볼까요? 동신건설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만 할 거 아니잖아요. 주식. 지금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대선주 수도 없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수도 없이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를
이게 있으니까 그런데 자 그냥 이걸 이거 보세요. 여기 거래량 나온 게 거래량 나왔죠. 이거보다 여기가 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더 나왔잖아요. 여기가 여기선 덜 나왔다. 본파동에서 더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나온 거래량이 여기만큼 안 나왔죠. 본파동보다 안 나왔죠. 본파동에서 이만큼 안 나왔죠. 조금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신이 지금 뭐 대장주가 아니지 않느냐. 대장주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과거 쫄병주였던 거, 이것도 대장급이었어요. 동신만큼 안 됐지만 이 종목을 한번 보죠. 이 종목 테스트 파동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뭐 뻔하죠. 테스트 파동 때 나온 물량이 본파동이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본파동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뭐 대장주는 어떻게 됩니까? 대장주는. 오리엔트 전공도 과거에 대장이 아니었어요. 대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테스트 파동이 있었나요? 테스트 파동이 보였나요? 안 보인 것 같아도요. 나름 이제 정확한 테스트 파동은 하진 않았어요. 지금요. 오리엔트 전공은. 그렇죠? 근데 요런 게 다 테스트 파동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준비를 했냐면 왜 이 친구들이 지금 대장을 먹었냐면 제일 먼저 테스트 파동을 한 거예요. 이때 2,600만 주가 간 거예요. 테스트 파동을. 저도 요걸 간과했어요. 아, 오리엔트 전공이 테스트 파동을 먼저 했다라는 걸 간과했어요. 간과했어요.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을 못 가고 저희는 뭐 동신인데 과거 대장이니까. 그렇죠? 여기 거래량이 여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좀 위험해요.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이렇게 발견한 걸로 뇌피셜이 100% 저만 믿지 마세요. 대응해야 돼요. 안 가면은. 근데 테스트 파동이라는 건 여기서 왔다 갔다 물건을 거래했잖아요. 그럼 얘네들 단가가 한 1,400~1,500원 된다고 봐야죠. 지금 1,400원에서 아니죠. 1,400원이라고 보면 안 되죠. 여기죠, 여기. 1,000원이라고 봐야죠, 1,000원. 1,000원인데 1,000원, 1,400원. 그쵸, 한 7, 8배 갔어요. 근데 이거는 대장주니까 이게 물건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끝난 거죠. 사실은 누가 봐도 원래 원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음봉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끝난 거죠. 뭐 원론적으로 그래요. 원론적으로. 근데 대선주에서는 요거는 조정 주고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저도 이 종목을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전 다른 종목들 저희 안전 이거보다는 비교적 괜찮다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종목은 대장주잖아요. 이게 안 가면 다른 종목이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가? 이 종목은 전고점을 조금 돌파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요.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요거 조금 잘못됐네. 동신하고 아까 이 테스트 파동에 나온 거래량 대비 이 거래량이 너무 나왔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너무 나왔어요. 이건 제가 잠깐만 2,600만 주였는데 그렇죠? 여기 지금 1억 5천만 주예요. 그러면 거래량은 충분히 나왔어요. 제가 요거는 아까 여기서 잠깐 헷갈렸어요. 거래량은 오리엔트 전공은 충분히 나왔어요. 그러나 이게 대장주기 때문에 여기서 쌍봉을 한번 만들 가능성,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있고 동신건설은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아주 가끔은요. 실제로 반기문주 같은 경우 옛날에 문재인과 다투던 반기문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자, 요건 조금 더 적어도 오늘 뭐 요번 연말까지 더 연구를 해요. 대장주가 바뀔 가능성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동신건설은 안 나왔어요. 근데 오리엔트 전공은 다 나왔어요. 자,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에이텍은 어떤가요? 이것도 거래량이 충분히 나왔어요. 에이텍도요 지금요. 그렇죠? 이스타코 어떤가요? 이스타코도 거래량이 충분히 나왔어요. 그 마무리 단계일 수 있어요. 에이텍도 많이 나왔고
이거 뭐 일성건설 이걸 테스트 파동으로 봐야지. 이거는 테스트 파동을 못 하다가 딴 걸로 하다가 했으니까. 또 거래량이 지금 충분히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 점들을 한번 보세요. 나우, 뭐 동원금속,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긴 했네요. 그렇죠? 동신건설만 지금 거래량이 들나오고 많이 나왔네요.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종목들은 연구가 필요하니까 대장주가 바뀔 수 있나를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형지는 옛날에 대장도 못 해봤어. 이것도 거래량은 많이 나왔어요. 지금요.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많이 나왔으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살짝 올리고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들은 지금 자리에서 살짝만 좀 더 올리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갈 수도 있겠죠. 과거에 뭐 사례를 본다 그러면 더 치고 가는 가능성은 있어요. 다 보세요. 에이텍이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과거 에이텍이 이 파동을 할 때 보면 거래량이 충분히 여기까지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되나? 요거를 60개로만 제한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하니까 더 안 되는구나. 예, 60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충분히 거래량이 나왔는데 과거에 이제 이걸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보면 에이텍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근데 더 갔죠? 이 본파동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다음에 이걸 여기서 이제 매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오진 않았죠. 위에 가서 이거를 더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죠. 거래량이 더 나온 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매집한 걸로 가면서 이건 왜 그러냐면 가면서 터는 거예요.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 거래량이 지금 제가 동신에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여기 조정을 주고 거래량이 요거보단 덜 나오더라도 그렇죠? 이게 매집은 아니죠. 여기서 이걸 팔았죠. 판 거예요. 나머지 한 번에 다 팔 수가 없어요. 물량을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세력은 이걸 한 번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밑에서 팔까요? 최소 쌍봉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근데 이만큼 거래량 안 나올 수 있죠. 많이 팔았네요, 얘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또 뭘 볼까요? 에이텍을 받고 오리엔트 전공 볼까요?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번 12월 16일 그 주에 많이 팔았어. 그럼 일봉으로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일봉으로 팔아도 그 주에 제일 많이 팔았죠. 여기 지금 좀 턴 거예요. 털었는데 이게 털고 여기서 끝낼 거면 쭉쭉쭉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쭉쭉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잖아요. 여기서 쌍봉이나 이거 한 번 더 돌파를 하겠다라는 의도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제 말은 꼭 믿지 마세요. 이거는 제 말은 꼭 믿지 마시고요. 대응해야 돼요. 요거는 지지선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요. 최악의 지지선은요. 어떤 경우도 이건 지켜야 되는 지지선은 이겁니다. 이걸 깨면 어떻게 돼요? 이걸 깨면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반등을 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지금 자리에서 줄 거냐 여기 와서 줄 거냐요. 그러니까 이걸 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버리고 이 정도 왔을 때 다시 잡는 게 좋다. 여기서 반등을 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대선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쭉 분석을 드렸고요. 저도 지금 과거의 사례는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혹시 주포들이 새로운 롤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오늘로서 연말까지 더 연구를 할 겁니다. 자, 이 연구한 거를 같이 매매하실 분은 전화 주고 오세요. 대선주는 민족주 식사관학교가 제일 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